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또? 목소리요? 아니 송 대표님 맞으신데 네. 목소리는 뭐 갑자기 동굴에서 뭐 이렇게 갈라진 소리가. 요즘 뭐 막바지 여름에 제가 좀 에어컨을 좀 많이 쐬서 그런지 목이 좀 갔네요. 뭐 코로나였으면 출연을 못했겠지만 아니시죠 코로나? 네, 그건 아닌 것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요. 한 세네 번 찔러봤는데 서너 번 아닙니다. 찔러보셨어요? 네. 어디 진단 키트를 직접 사셔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진단 키트가 한 50% 정도 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도 또 직접 또 한번 해보고 얼마 있습니다. 하던가요 진단 키트? 그 가격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한 4, 5천 원 하고요. 병원에서 한 3만 원 달라고 하던데. 병원에서는 한 3만 원 달라 하고 4, 5천 원 하고 네. 요즘은 그냥 공짜로 해주는 데는 없고요. 네. 빨리 부동산 얘기 빨리. 야, 이 그린벨트를 이제 손을 대네요. 네. 그죠? 예. 그린벨트를 손을 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서초구가 그린벨트 영향권 내에 있는 뭐 집단 취락에 대한 전수조사 돌입했다. 서초구가 먼저 움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서울의 지도를 보고 강남하고 강북쪽을 네. 보면 강북쪽에는 산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좀 평지이면서 또 개발하기 좀 수월한, 그리고 기존에 개발을 했었던 그 사례하고 또 연관성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전에 있었던 그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강남에 또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예. 뭐 이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점점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서초구의 집단 취락지구 16곳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집단 취락지구를 보면은 사실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리했던 지역들 향후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대규모 단지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초구에서도 합리적인 뭐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개선에 대한 그 요청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 지역들을 보면은 아까 뭐 CG가 다시 나오면 좋겠지만 네네. 그 CG에 보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다 보면 그 양재 IC가 있어요. 예. 그쪽에 우측으로 보면은 저 아파트들이 좀 보이거든요. 서초 포레스트하고 서초 더샵포레, 그 주변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들에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연결돼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저기에서 대규모 주택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 저 지역이 생각보다 그 교통이 대중교통망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향후에 저기서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차량들이 저 IC 주변으로 해서 뭐 개포를 지나서 강남까지도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 시간대 저기 뭐 진입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 네, 웬만한 고속도로보다 네, 더 막히는 네. 그런 곳이거든요. 항상 막히는 곳이죠. 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런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교통망이 안 갖춘 상태에서 저런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구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도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그 뭐 시설물 이런 것들도 잘 살펴가면서 개발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개발을 푼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그 좀 통해서 뭐 출산율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있겠지만, 서초구의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잘 어우러져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역 이렇게 어떻게 뭐 청계산 쪽으로 가든지 뭐 하면서 가다 보면은 야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이는데 네. 그 강남에서 깝깝하다가 네. 근데 저기도 그렇고 구룡마을도 그렇고 이거 여쭤봐도 되는가? 저기 사시는 분들보다 그 진짜 그 집들이 이미 저 서울에 진짜 알부자들이 벌써 다 실소유자 아닙니까? 대부분. 뭐 그렇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살고 예전서부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네. 개발을 사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개발을 굉장히 희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전부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개발을 좀 희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 이렇게 많은 그 면적의 네. 토지 소유자 주택들 보면 별로 없잖아요. 네, 2만 그렇죠. 700가구 중에 한 37가구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2만 가구가 넘는데 뭐 50몇 가구 뭐 이 정도 예, 수준밖에 그러네요.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택을 포함해서 뭐 면적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 소위 뭐 떼돈 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집단 취락 지역 해제 가능성이 적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살펴본 게 지금 서초구 집단 취락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까 주택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을 다시 또 보상을 해주고 또 멸실을 하고 거기에 또 새롭게 집을 짓는 이런 과정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지역 안에서는 아마 주택에 대한 그 보상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 확보되는 면적이 굉장히 커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좀 그 규제 이런 부분들 푸는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저기에 그 집단 취락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저게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저런 형태로 또 보상을 해주고 또 개발을 해주는 그런 요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그린벨트 특히나 또 집단 취락지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지역들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값의 안정을 그 위한 건데 뭐 집값도 못 잡고 그리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또 일부 그 소수의 소유주들이 또 엄청난 그 예. 수익을 갖게 되고 하면은 뭐 하나의 그 뭐랄까요 뭐 성공 사례 뭐 이런 거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린벨트라는 걸 갖다가 풀고 저기다가 이제 뭐 아무리 집도 집이지만 그렇게 이제 저기다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닌 말로 그린벨트 지역 가보면 야 여기 집이나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죠. 네. 누구나. 네. 근데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는 근데 이건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사회적인 동의의 요건을 예. 지금은 서울의 주택 가격 안정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던져 놓기는 했는데 이게 그린벨트가 지금까지도 항상 보면은 몇 번의 사회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해제되고 그 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해제돼 다시 또 그 한 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던져놓기는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이 크게 나게 된다라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그 집단 취락을 제외한 그 옆에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그것도 참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기는 풀고 우리는 왜?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언젠가 될 줄 알고 지금 네. 수십 년째 내 여기 그러니까 거기만 싹 빼고 왜? 해제되는 그것도 좀. 근데 또 따지고 들어갔으면 사돈 8촌쯤 돼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 뭐 서울시 이쪽 일하고 계시더라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뭐 혹시라도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네. 뭐 높은 그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야 그런 뭐 옛날부터 의심들. 그랬죠. 네. 귀신같이 압구정동 미리 땅 사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자꾸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집값이라도 잡아주면 뭐 집값이라도 진짜 잡아주면 네. 네, 뭐 용서되죠. 감사하고. 네.
그래서 가능성 높은 곳 어디예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높은 곳.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접한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에 있는 뭐 방이동, 그다음에 오금동, 마천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세곡하고 내곡 이런 네. 지역들 그리고 우면산 일대 뭐 요 지역들도 거론이 됐었는데 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예.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거든요. 여기 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서울 공항이 있어서 그 고도 제한이 있어서 용적률을 높여서 높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곡하고 우면동 같은 경우도 공익용 산지들이 많아요. 아까 네. 얘기하실 때 내가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지들을 훼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곳이 안 된다라고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송파구 방이동 보면은 주변에 그 올림픽 선수촌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 네. 지역 일대에 있는 그 부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송파구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여기 한국예술종합 그 학교를 네. 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 딱 봐도 한여정을 그쪽으로 갖고 가겠다. 그리고 네. 또 크게 예전에는 또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 공원 부지고 그 예술학교가 들어오는 곳에 집 예. 짓는다 그러면 또 열받겠죠 또. 그래서 몇 번 또 반대하고 네. 그랬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장벽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하남 가민동이나 강북동, 초이동, 가미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곳도 그 하남 지역에도 지금 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또 밀려오는 그런 그 차량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뭐 잡힐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그 사업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사업지 또 선정을 해야 되죠. 선정하고 나서 그 택지 조성해야 되고 인허가 받아야 되고 분양하고 또 입주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안에서 지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정물 검사해야 되죠. 감정 평가 또 보상해야 되죠. 택지 조성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개발도 뭐 좋긴 하겠고 또 그 지역 분들이 좀 희망하는 형태의 개발이 또 안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집값도 만약에 못 잡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에 있는 도심을 그냥 계속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줘야지 왜 그 녹지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주택 공급을 하느냐에 대한 그 불평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말고 예. 수도권에서 서울 벗어나서도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고 봐야겠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네. 지금 네. 뭐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요. 인천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천.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뭐 요 그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 쪽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도 해제해달라. 그렇죠. 거기에 뭐 예. 주택 공급하게 예. 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싸게 집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 본인들이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과 안에 담겨져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그 지역들이 확장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시 연담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점점 그 팽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중소도시하고 합쳐지면서 도시가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은 뭐냐면 교통 체증 생기죠, 환경 오염 생기죠, 그리고 주거 환경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해진다라는 네.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차량들이 많이 들면 체증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기존 주택
그 기존 주택들을 개량을 하면서 공급을 할 거냐, 신규 그 택지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할 거냐, 뭐 이런 그 목표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 도심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들로 가는 게 우선시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분양 쪽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용인 쪽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들썩들썩하고. 근데 지금 용인 양지 더 클래스트 폴에 곧 오픈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용인 양지 더 클래스터 네. 폴에 뭐 8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형으로 되는 민간 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서 이제 분양 전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냥 네. 먼저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아. 분양 전환 받아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주들의 생각이면 10년 정도면은 용인이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변하고 나면 분양 가격들 뭐 이제 첫 분양 가격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분들 뭐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SK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서 뭐 그 내 집 마련을 그 고민을 하시고 지금 여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